지금 런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이 손흥민이 떠난 지 몇 달 만에 텅텅 비었습니다. UCL 경기인데도 4만 명 수준. 티켓값을 스스로 내릴 만큼 구단이 몰락했습니다. 대체 손흥민 한 사람이 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팀 전체가 무너진 걸까요? 지금부터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추락원인과 그 안에 숨겨진 축구 비즈니스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셨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감동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토트넘 호스퍼. 런던 북부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이 구단은 늘 매진 행렬로 가득했다. 홈구장 앞은 언제나 팬들의 함성으로 넘쳤고 그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다. 손흥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사랑받은 그는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토트넘의 상징이었다. 그의 활약이 있는 날이면 런던 지하철역은 태극기를 든 팬들로 붐볐다. 구단 스토어에는 그의 유니폼이 진열과 동시에 품절되었고 관중석에는 한국어 응원가가 울려 퍼졌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듀오를 중심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글로벌 클럽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단지 경기력뿐 아니라 문화적 매력과 상업적 성공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경기장 안팎은 열정으로 가득했고 홈팬과 원정팬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은 하나의 축제였다. 구단은 자부심을 가졌다. 우리는 스타에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 그들이 의존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스타가 사실은 시스템 그 자체였다.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팀의 리듬을 만들고 경기장의 공기를 바꾸는 존재였다. 팬들은 그의 웃음 하나에도 기립했고 그의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했다. 팀 동료들은 그를 신뢰했고 상대 선수들조차 존중했다. 그렇게 토트넘의 평범한 일상은 손흥민이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평온함의 끝에는 변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손흥민의 활약이 절정에 이르렀던 그 시점, 구단 내부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구단의 재정 문제, 감독 교체 논의, 케인의 이적설,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 변화. 겉으로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내부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팬들은 느끼지 못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구단 고위층은 알고 있었다. 언젠가 손흥민이 떠날 수도 있다.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는 토트넘은 여전히 강하다고 자신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토트넘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런던 전역을 흔들었다. 팬들은 믿지 못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가짜 뉴스다. 잠깐 휴식일 뿐이다. 하지만 구단의 공식 발표가 올라오자 침묵이 흘렀다. 수많은 팬들이 경기장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구단 관계자들은 표정 하나 바꾸지 못했다. 그날 이후 토트넘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홈 경기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선수들의 동선에서 활기가 빠져나갔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낯설다. 그의 퇴단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단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브랜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첫 UCL 홈 경기 날 경기장에 들어선 팬들은 놀랐다. 평소 같으면 입장부터 북적였던 관중석이 곳곳에서 비어 있었다. 전광판이 켜지고 응원가가 울려 퍼져도 예전처럼 웅장하지 않았다.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관중. 토트넘 구단은 애써 이를 부인했다. 일정이 문제였다. 날씨가 문제였다. 하지만 팬들은 알고 있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손흥민의 부재. 그는 단순히 경기력을 올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경기장 자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였다. 구단은 여전히 자존심을 세웠다. 우리는 손흥민 없이도 강하다. 그러나 그 자존심은 무너지는 경기력 앞에서 허무하게 깨졌다. 팬들은 점점 이탈했고 경기장의 함성은 줄어들었다. 홈구장은 텅 비기 시작했다. 언론은 토트넘의 위기라 불렀고 해외 매체들은 손흥민 효과의 부재를 집중 분석했다.
일본의 사커 다이제스트는 손흥민 관련 상품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보도했고, 영국 현지 언론은 구단 스토어 직원들이 체감할 만큼 변화가 컸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상징이었다. 손흥민이 떠난 뒤 토트넘은 단순히 경기에서 지는 팀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은 팀이 되었다. 선수들 사이의 결속이 흔들리고 감독의 지시가 통하지 않았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 누구도 팀을 등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곧 혼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구단의 가장 아픈 곳, 관중석에서 현실이 되었다. 경기장의 빈 좌석이 말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선수 이상이었다. 그날 이후 토트넘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손흥민 없는 시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길로의 출발이었다. 토트넘은 위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구단은 우리는 여전히 토트넘이다라는 자부심으로 버텼다. 프리미엄 티켓 체계, 높은 좌석 요금, 그리고 빅클럽의 이미지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팬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홈구장은 점점 조용해졌고 한때 붐비던 구단 스토어는 한산해졌다. 언론이 지적하자 구단은 팬들의 관심은 돌아올 것이라며 자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UCL 홈 경기에서 5만 명을 밑도는 관중 수는 구단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럼에도 구단은 티켓 가격을 내리는 것을 주저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우리는 위기에 보이는 팀이 아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팬들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손흥민이 있을 때 팬들은 돈보다 감정을 지불했다. 그를 보기 위해, 그와 함께 함성을 지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유가 사라졌다. 단순히 경기를 보는 것만으로는 77파운드의 티켓값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구단은 브랜드라는 이름 아래 현실을 부정했다. 그 부정은 곧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떠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구단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시스템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었다. 케인마저 떠나고 남은 선수들 사이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의 팀워크는 사라졌고, 경기 후 일부 선수들은 감독 지시를 무시한 채 터널로 사라졌다. 이 장면은 영국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었다. 손흥민 시절엔 상상할 수 없던 일. 그러나 구단은 또다시 침묵했다. 위기를 부정하는 순간 변화의 기회도 사라졌다. 토트넘은 그 사실을 모른 채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려 했다. 경기장의 함성은 사라졌고 카메라에 잡히는 건 빈 좌석뿐이었다. 팬들은 냉정했다. 이제 토트넘은 우리의 팀이 아니다. 그렇게 구단은 스스로의 현실을 부정하며 몰락의 초입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부정이 이후의 재탄생을 위한 첫 걸음이 된다. 모든 변화는 부정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토트넘은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거부는 곧 진짜 위기의 서막이었다. 토트넘의 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은 언제나 외부에서 온다. 구단 내부가 침묵하는 동안 세계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경고를 보내왔다. 스타는 경기의 일부가 아니라 구단의 정체성이다. 이 한 문장이 토트넘의 자존심을 흔들었다. 런던 이브닝 스탠더드, 가디언, ESPN, 일본 사커 다이제스트까지 각국 언론은 입을 모았다.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시스템 붕괴의 시작이다. 한때 토트넘의 마케팅 총괄이었던 인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손흥민을 단순한 선수로만 봤다. 하지만 그는 구단의 문화, 팬의 감정, 그리고 시장의 연결고리였다. 그는 손흥민을 글로벌 감정 자산이라 불렀다.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사라지면 바로 매출로 나타나는 존재. 팬심은 브랜드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구단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유니폼 판매, 관중수, 스폰서 계약, 중계권 시청률까지 모든 수치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어떤 데이터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다. 단 한 가지 이유만 존재했다. 손흥민의 부재. 이때 등장한 이들은 구단 내부의 새로운 조언자들이었다. 마케팅 전략가, 스포츠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팬 커뮤니티 대표들. 그들은 입을 모았다.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성적 부진이 아니라 정체성 부재다.
다시 팬과의 감정선을 복원해야 한다. 그 말은 구단에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다. 경기장을 찾던 팬들이 사라지고 SNS 해시태그에서 타터넘보다 선 HUNG-min을 언급하는 게시물이 훨씬 많았다.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한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손흥민을 잃은 게 아니라 손흥민이 만들어준 세상을 잃은 거야. 그 순간이 토트넘에게 있어 멘토와의 만남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조언이 아니라 현실의 경고였다. 언론과 팬, 그리고 시장이 동시에 알려준 냉정한 메시지. 당신들은 스타를 잃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변화의 불씨를 만들었다. 이제 토트넘은 선택해야 했다. 여전히 자존심을 붙잡고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그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트넘은 결국 결단을 내렸다. 구단은 티켓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프리미엄 클럽의 상징을 스스로 허문 것이다. 도르트문트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앞두고 구단은 이 경기를 기존의 카테고리 A에서 카테고리 B로 재분류했다. 그 결과 티켓 가격은 77파운드에서 58파운드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내부 반발이 컸다.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낮추는 것 아니냐. 그러나 이미 늦었다. 팬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빈 좌석이 현실이었고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경기 당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전광판에는 49,000명이라는 숫자가 찍혔다. 6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에 1만 명이 넘는 빈 좌석이 남았다. 상단 구역은 어둡게 비어 있었고 관중의 함성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러나 그날의 경기 후 토트넘 내부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단 임원들은 경기를 직접 관중석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현실을 체감했다. 빈 좌석 사이로 들려오는 팬들의 대화. 손흥민이 있을 땐 이랬나? 그때는 정말 매 경기 설렜지. 그것이 진짜 메시지였다. 구단은 그날 이후 티켓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다. 상징을 지키는 자존심보다 팬을 지키는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결정은 단순히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였다. 토트넘은 드디어 첫 관문을 넘었다. 부정과 자만의 단계를 지나 인정과 현실의 문을 연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팬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팀의 경기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구단은 한 가지 더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라 팬과 구단 사이의 다리였다. 그 다리가 무너졌을 때 단순한 경기만 잃은 게 아니었다. 구단의 영혼이 흔들렸다. 하지만 최소한 토트넘은 이제 부정 대신 인정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결단 이후에도 토트넘의 길은 험난했다. 티켓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은 여전히 빈 좌석으로 가득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분노했고 다른 일부는 냉소적으로 구단을 바라봤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언론은 연일 토트넘의 위기를 다뤘다. 손흥민의 부재 이후 첫 겨울 토트넘은 얼어붙었다. 경기력은 불안했고 팀 내부 분위기는 더욱 나빠졌다. 감독과 선수 간 불신, 팬과 구단 간의 거리, 그리고 언론의 압박. 그야말로 사방이적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동맹이 생겨났다. 몇몇 젊은 선수들이 손흥민의 리더십을 계승하려 노력했다. 경기 중 끊임없이 소리치고 동료를 격려하며 팬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한 신인 선수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다. 손흥민 선배가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태도였다. 그 말은 조용히 팬들의 마음을 울렸다. 팬들은 조금씩 구단에 다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을 원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바로 정신이었다. 토트넘이 다시 일어서려면 단순히 이기기보다 이기는 이유를 회복해야 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됐다. 첼시전 패배 후 일부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무시하고 곧장 터널로 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손흥민 시절엔 불가능했던 일. 그 문장은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 그는 누구보다 팀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이제 팀은 분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단 내부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피어났다. 일부 임원들은 우리가 잃은 건 선수 한 명이 아니라 팀의 정신이라며 내부 개혁을 주장했다. 마케팅팀은 손흥민이 남겼던 팬 커뮤니티를 다시 복원하려 노력했고, 경기장에서는 원팀, 원하트라는 문구가 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직 미약했지만 분명한 신호였다. 위기 속에서 진짜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팬들의 외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팀 내부의 무기력이었다. 그러나 모든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 시험 속에서 동맹이 생기고 동맹이 다시 희망을 만든다. 토트넘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불안 속에서 새로운 정신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시험이 끝나면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 있을 것임을. 토트넘은 이제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구단의 본질적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팬들은 묻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엇을 응원하고 있는가? 손흥민이 떠난 뒤 팀은 방향을 잃었다. 경기장 안의 선수들은 뛰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열정이 없었다. 경기력보다 더 큰 문제는 정체성의 붕괴였다. 팀의 상징이 사라지자 모든 가치가 흔들렸다. 리더십, 문화, 팬심, 그리고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물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언론은 토트넘은 축구 클럽이 아니라 손흥민의 세계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됐다. 구단의 회의실에서는 책임 공방이 오갔고 선수단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자라났다. 팬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손흥민이 있을 땐 패배도 따뜻했는데 지금은 승리조차 공허하다. 구단은 이 말에 답하지 못했다. 이 시점에서 토트넘은 거울을 마주했다. 자신들이 과거에 잃어버린 가치, 그 중심에는 정신이 있었다. 손흥민은 경기마다 웃었고 그 미소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팀 전체를 묶는 언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언어는 사라졌다. 토트넘의 철학은 오직 결과와 매출만 남았다. 그래서 그들은 왜 싸우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경기는 계속되었지만 승리에도 감동이 없고 패배에도 분노가 사라졌다. 이것이 바로 심연이었다. 구단은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 심연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다시 봐야 했다. 한 고참 선수는 기자에게 말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축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축구를 왜 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그 말이 모든 것을 함축했다. 구단의 위기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의 부재로 드러났다. 토트넘은 이제 그 공백을 마주한 채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정의해야 했다. 그 심연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였지만 그가 떠난 후 우리가 잃은 건 구단의 영혼이었다. 바로 그 깨달음이 새로운 변화를 향한 전조가 되었다. 모든 위기에는 바닥이 있다. 그리고 토트넘은 그 바닥에 도달했다. 홈 경기 관중 수는 4만 명대까지 떨어졌고 구단의 공식 스토어 매출은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임에도 상단 관중석이 텅 빈 장면은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손흥민이 사라지자 함성도 사라졌다. 구단 관계자들은 말을 아꼈다. 하지만 내부 문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팬덤 기반 붕괴, 브랜드 가치 하락, 상품 판매 부진. 손흥민과 케인이 모두 떠난 팀은 더 이상 스타 마케팅조차 불가능했다. 스폰서 계약 연장은 잇따라 보류되었고 아시아 시장의 방송권 수입도 급감했다. 한 일본 언론은 손흥민 이적 후 토트넘의 유니폼 판매량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관심의 소멸이었다. 아무도 토트넘의 경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팬포럼은 조용했고 SNS의 언급량은 이전의 3분의 1로 줄었다. 구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체면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터널로 향하는 모습은 텅 빈 경기장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말했다. 손흥민이 주장일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그 말은 구단의 중심이 사라졌음을 뜻했다. 어느 날 한 노년의 팬이 구단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나는 40년 동안 이 구단을 봐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슬픈 적은 없었다. 우리는 축구를 잃은 게 아니라 마음을 잃었다. 그 글은 팬들 사이에서 수천 번 공유되었다.
그것이 토트넘의 현실이었다. 이 시점에서 구단은 스스로 무너졌다. 그러나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희미한 변화의 불씨가 피어났다. 구단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제야 현실을 인정했다. 손흥민을 대신할 선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정신을 계승할 수는 있다. 이 말은 새로운 출발의 서막이었다. 팀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팬과의 소통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젊은 선수 중심의 리빌딩. 그들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처음처럼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죽음의 순간은 동시에 재탄생의 기회였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부재를 슬퍼하는 대신 그가 남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려 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첫걸음이었다. 위기를 직면한 토트넘은 마침내 변화의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이었다. 구단은 팬들에게 다시 다가가기 시작했다. 티켓 가격 인하에서 멈추지 않고 팬존을 재개방하고 지역 학교와 협력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SNS에는 오랜만에 긍정적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구단은 손흥민이 남겼던 공감의 철학을 마케팅 전략으로 다시 세웠다. 광고 문구는 단순했다. 토트넘은 스타가 아니라 팬으로 완성된다. 이 메시지는 팬들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또한 구단은 내부적으로 리더십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주장단 회의가 부활했고 젊은 선수들에게 구단 철학을 교육하는 팀 스피릿 세션이 도입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다. 손흥민은 기록보다 태도를 남겼다. 구단은 이를 슬로건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는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팬들은 댓글로 이렇게 남겼다. 이게 우리가 원하던 토트넘이다. 관중 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경기장에는 다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어린 팬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던 그 시절의 온기가 조금씩 돌아왔다. 구단은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보상은 승리가 아니라 잃었던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손흥민의 존재가 남긴 것은 득점왕의 기록이 아니라 정신의 유산이었다. 그 유산이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토트넘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손흥민이 보여준 축구의 의미, 그 정신을 팀 전체의 문화로 확산시키자. 그것이 바로 토트넘이 얻은 진짜 보상이었다.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난 클럽. 팬들과 함께 울고 웃던 그 시절의 감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손흥민, 그 이름이 바로 토트넘의 또 다른 시작이었다. 좋습니다. 토트넘은 서서히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회복의 길은 언제나 길고 고통스럽다. 구단은 이제 남은 잔해 위에서 새로운 팀을 세워야 했다. 구단 내부에서는 이제는 브랜드보다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팀 정신을 복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경영진은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강화했고 선수들은 팬 이벤트에 직접 참여했다. 홈 경기마다 선수들이 관중석을 향해 먼저 인사하는 모습이 다시 등장했다. 그것은 작지만 상징적인 변화였다. 토트넘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그들의 귀로는 단지 복귀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이제 구단은 그 부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어린 선수들이 성장했고 팬들은 점점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움츠러들던 젊은 선수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여전히 토트넘일까? 그 물음은 구단의 모든 의사결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경기장에서 증명해야 했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유럽 챔피언스 리그의 무대에 섰다. 이번에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경기장 곳곳에는 다시 팬들의 함성이 가득했고 빈 좌석은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그리워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팀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구단은 깨달았다. 귀로의 의미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정신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 길 위에서 토트넘은 서서히 과거의 자신을 극복하고 있었다. 손흥민이 남긴 흔적을 지우려 하지 않고 그 정신을 길잡이로 삼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귀로의 의미였다. 이제 토트넘은 다시 출발선 위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들은 이제 한 사람의 이름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팀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었다. 토트넘의 진짜 부활은 화려한 경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한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팀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다. 선수들은 매 경기 끝에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구단은 팬 커뮤니티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모든 변화는 신뢰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진행되었다. 경기장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이전에는 냉소와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응원의 박수와 함성이 돌아왔다. 경기력이 완벽하지 않아도 팬들은 팀의 진심을 느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남긴 유산이 있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구단 내부 회의실 벽에는 그의 명언이 새겨졌다. 스마일 브링즈 에너지. 미소는 에너지를 만든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을 때 그는 늘 미소로 팀을 하나로 묶었다. 그 문장은 이제 토트넘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실제 경기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한때 무기력했던 선수들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젊은 선수들이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보였다. 토트넘은 서서히 승리를 거두며 팬들의 신뢰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이었다. 구단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익 중심의 회의 대신 팬과 팀의 가치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구단 관계자는 말했다. 우리는 이제야 손흥민이 남긴 진짜 리더십을 이해했다. 그것은 기록이 아니라 문화였다. 어느 순간 런던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다. 손흥민의 영혼이 아직 토트넘 안에 있다. 이 문장은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다시금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토트넘의 부활은 경기력보다 정신력으로 증명되었다. 승리의 기쁨보다 더 큰 감정, 팬들과의 연결이 돌아온 것이다. 그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관중석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한 팬이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짜 토트넘이 돌아왔다. 그것이 부활의 순간이었다. 손흥민이 떠난 뒤 처음으로 구단은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되찾았다. 그날의 하늘 아래 토트넘은 다시 살아있었다. 토트넘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구단이 되어 있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상처는 오히려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단의 DNA로 자리 잡은 정신의 유산이었다. 토트넘은 이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철학을 세웠다. 스타는 영웅이 아니라 문화다. 구단은 이 철학을 중심으로 팬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팬 참여형 구단 미디어, 선수와 팬의 직접 대화 프로그램, 그리고 아시아 팬들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까지 이어졌다. 이제 토트넘의 팬은 다시 늘어났고 경기장은 다시 활기로 채워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에는 언제나 손흥민의 이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유니폼 뒤에 새겨지고 그의 사진은 구단 역사관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구단은 그것을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현재의 교훈으로 삼았다. 한 구단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의 기록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자세 때문이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다. 토트넘은 이제 단지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사람과 감정을 잇는 팀으로 거듭났다. 팬들도 변했다.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대신 그가 만들어준 문화를 지켜내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구단의 새로운 세대는 이 정신을 이어받았다. 젊은 선수들은 손흥민의 플레이 영상을 보며 리더십을 배우고 팬들은 경기 후에도 구단의 철학을 이야기했다. 그렇게 토트넘은 하나의 공동체로 완성되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몰락과 부활의 서사가 아니라 한 시대의 정신적 진화였다. 런던의 하늘 아래 그들은 더 이상 한 명의 스타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모든 이가 주인공이 되는 팀, 그리고 팬이 곧 영웅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손흥민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남았다. 그리고 그 정신은 토트넘을 다시 세계로 이끌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귀환의 의미다. 토트넘은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사람의 팀이 아니라 모두의 팀으로.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 감동사연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